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들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면 원투원 매핑이냐 아니면 온투 매핑이냐와 같은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원투원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해지면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때 n차원 공간 벡터를 m차원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이 tx는 ax라는 형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t의 도메인은 n차원 공간이 되고요. 그 n차원 공간의 차원은 a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의 개수가 되고, 코도메인은 A의 로우 개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환에 의한 모든 이미지의 셋, 즉 레인지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따라서 칼럼 스페이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은 도메인을 변환을 해서 코도메인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있는 벡터 x가 있으면 t로 변환을 해서 코도메인이 tx로 변환하는 그런 관계에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x를 tx로 이렇게 보내는 변환일 텐데요. 만약 여기 x가 있고 x와 다른 y가 있는데, 이 y의 변환이 과연 tx에 변환된 이미지로 동일하게 갈 것이냐, 즉 도메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인풋 x와 y가 코도메인에 같은 점으로 매핑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도메인에 있는 한 점, 예를 들면 x'이라고 치면 이 한 점이 있는데, 얘가 변환이 돼서 t로 tx'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변환이 돼서 코도메인을 채울 텐데, 이 코도메인의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를 들면 이 공간이라고 치면 이 공간으로는 도메인의 어떤 벡터도 이 공간으로 매핑이 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공간이 존재할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과연 코도메인의 모든 공간을 이 t라는 매핑을 시켜서 빈 곳이 없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3x2 매트릭스여서 2차원 벡터를 3차원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4라는 벡터가 인풋으로 존재하고, 그 3,4라는 벡터는 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7,4,7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가 7,5,7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b라는 벡터 7,5,7로 매핑이 되는 인풋 벡터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2차원 인풋 공간에 도메인 공간에서 벡터 v를 찾고 싶은데, 그 벡터 v는 어떤 걸 만족시키냐 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t에 의해서 b로 가는 그런 v가 존재할 것이냐, 만약 존재한다면 그게 하나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개가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위에서 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x를 tx로 보내는데요.
이 tx로 매핑되는 x가 존재한다면 그 x를 찾아라. 그래서 이 tx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 b로 매핑되는 인풋 벡터 v를 찾아라 라는 문제이고, 만약 이 v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벡터 인풋 공간에서 가 있어서 똑같이 b로 가는 게 있을 것이냐, 즉 이걸 만족하는 b가 하나만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tv equal b라는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놓고 보면 아주 익숙한 문제이죠. 그래서 t 트랜스포메이션 A 매트릭스에 의해서 표현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문제는 ax equal b를 푸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ax equal b를 만족하는 그 x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로우 리덕션을 시켜서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면, 그러면 x는 2, y는 5,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어 놓고 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제외하고 이 두 개의 벡터가 모두 피벗 형태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니크한 솔루션은 그 2,5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7,5,7이라는 벡터 b를 만족하는 그런 b는 바로 2,5가 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보시면 이 문제에서 도메인은 R2가 되죠. 그리고 t에 의해서 R3로 갑니다. 이때 이 문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림을 형상화해서 문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가 있는데 이게 b가 있죠. 그다음 여기 이 b로 t에 의해서 매핑되는 b가 존재할 것이냐 라는 문제였는데, 이 b가 결국 2,5라는 벡터로 존재한다. 그리고 로우 리덕션의 결과를 봤을 때 얘는 유니크하다. 얘가 일로 매핑되는 거죠. 유니크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R2 공간에 다른 어떤 벡터가 동일하게 이 B라는 벡터로 가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어떤 C가 있는데 3차원 공간에,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그림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게 도메인이죠. 도메인 R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T가 보내고 있어요. 여기가 코도메인, 이게 R3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으로 보내는데 여기 C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메인에 어떤 벡터 V가 있어서 이 C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있는데 그때 이 C로 가는 벡터 V가 more than one, 하나 이상 있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딱 받으면 이 문제를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T라는 변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라고 표현되고, 그래서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문제가 쉬워진다. 왜냐? 우리가 이미 매트릭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변환 매트릭스 이퀘이션, 매트릭스 변환에 의해서 C로 가는 B가 하나 이상이 있다 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예를 들면 V'이 있어서 이 V'도 역시 C로 매핑된다 라는 것은 T가 매트릭스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A, X equal C를 만족하는 X로 V도 있고 V'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AX equal C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해집합이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AX equal C가 솔루션이 유니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X equal C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유니크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로 이제 바뀌었죠. 아까 앞에 문제는 이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매핑된 C 벡터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벡터로부터 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다시 이 문제를 바꿔서 표현하면 AX equal C를 만족하는 솔루션 X가 유니크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바꿔놓고 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AX equal C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유니크할 것이냐는 결국은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매트릭스 A를 reduced row echelon 폼을 만들면 칼럼 벡터가 모두 피봇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X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V'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이야기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C를 찾는데요. 아까 앞에서 저 위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도메인에서 코도메인으로 보내는데 T가 이때 우리가 C가 매핑된 값이고 C를 찾는데 어떤 C를 찾냐 하면은 V에서 C로 매핑되는 그런 V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C를 찾는 경우입니다. 즉 인풋에 있는 그 어떤 벡터를 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꿨을 때에도 R3 공간에 있는 특정 C는 매핑되지 않는,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는, 즉 비어있는 그런 벡터 C가 존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바꿀 수 있어요. 바로 AX equal C를 만족하는 해 X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C를 찾아라 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죠. 그래서 AX equal C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C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게 AX equal C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이 C가 A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AX equal C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가 없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보면, 만약 그때는 이렇게 했죠. AX equal B라는 형태로 이 B가 A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에 있으면 반드시 X가 솔루션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 AX equal B라는 것은 이 B 벡터가 A의 칼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되면 그때의 X 솔루션이 바로 웨이트가 되는 거고, 따라서 B가 칼럼 스페이스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X 솔루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AX equal C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인컨시스턴트해지려면, 즉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C가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A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A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는 이 두 개의 칼럼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입니다. 즉 1,0,1과 1,1,1이라는 두 벡터로 스팬되죠. 이 스팬되는 공간은 R3 공간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지워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저 A 매트릭스의 이제 칼럼 스페이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저 칼럼 스페이스는 이렇게 평면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라는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 예를 들면 바깥에 여기 어떤 한 벡터 C가 있다. 그러면 이 벡터 C는 A 매트릭스의 칼럼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X equals C라는 이퀘이션이 솔루션을 갖지 않게 되고 인컨시스턴트해집니다. 그래서 두 벡터로 스팬되는 이 평면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시고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임의의 한 벡터를 가져오면 그러면 AX equals C가 인컨시스턴트해지는 C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매핑을 시켰을 때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벡터를 찾는 경우, 그리고 어떤 특정한 C에 대해서는 혹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인풋 벡터가 개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외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너럴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매핑시켜 주는 것인데 x, y를 sin x, y, cosine y로 바꿔준다. 이럴 때 sin x는 xy나 cosine y는 리니어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이제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C, 3차원 공간의 C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B, 2차원 공간의 B가 이 C로 매핑될 수 있느냐.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랑 동일한 문제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물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몇 개의 이그젬플을 들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가 하나의 값으로 매핑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해지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질문,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제너럴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xy 벡터가 하나의 값으로 매핑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림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려보면 도메인에서 t로 변환이 되면 이제 코도메인으로 가죠. x와 y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도메인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결국 동일한 점으로 tx, ty 매핑 될 것이냐, 그런 이 xy가 존재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떤 특정한 c라는, 또는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에서 이제 v라고 썼는데요. 이 v가 존재하는데 이 v는 도메인에 있는 모든 벡터를 t로 매핑시켰을 때 이쪽이 매핑되는 그런 벡터가 없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을 것이냐 얘는. 그래서 아까 앞에 질문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도메인 벡터를 다 매핑을 시켜도 매핑이 되지 않는 그런 벡터 V가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를 매핑시켜서 하나로 가는,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x랑 y가 같은 지점 tx, ty 같은 요 한 점으로 매핑되는 그런 케이스가 없을 거냐 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도메인에서 벡터가 서로 다르면 아웃풋에서도 걔네들은 서로 다르게 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로 반드시 매핑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원투원 매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투원 매핑이 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시사점은 뭐냐? 만약 T가 리니어하다면, 그래서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원투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매트릭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X equal B라는 그런 형태로 표현됐을 때 솔루션이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동력학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요때 요 매핑 트랜스포메이션 F는 원투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동일한 x, y 지점이 서로 다른 세타와 파이 F 사이의 값에 의해서 이 동일한 x, y로 우리가 매핑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각도를 잘 조절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각도의 셋이 동일한 x, y 엔드포인트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원투원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가 리니어하다고 하면 T가 원투원이다라는 얘기하고 이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동치인데요. Tx equal B라는 게 하나 또는 솔루션이 없는, 근데 모든 B에 대해서, 그래서 솔루션이 유니크하거나 솔루션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AX equal B, 그러니까 TX가 결국 AX니까요. AX equal B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거나 아니면 inconsistent 해야 된다. 모든 B에 대해서. 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이야기할 때 AX equal B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려면 결국 이 AX equal B라는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은 AX equal 0라는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의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래서 AX equal 0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면 그것의 트랜슬레이션을 한 솔루션이 결국 AX equal B의 솔루션 셋이기 되기 때문에 유니크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A의 칼럼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이제 AX equal B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죠. 또 다른 말로 A의 모든 칼럼 벡터가 피봇 형태가 된다 라는 이야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리니어 이퀘이션 할 때 이 나머지가 다 동치임을 다 이미 보였었죠. 근데 그거하고 동일하게 T가 원투원이라는 게 결국 똑같이 동치이다. 언제? T가 리니어 할 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서로 다 동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T가 원투원이면 그 N차원 공간의 벡터를 M차원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원투원이면 이 N과 M은 크기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N이 M보다 클 거냐 아니면 N이 M보다 작아도 되느냐 아니면 N은 M과 같은 거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투원이라는 얘기는 인풋에 있는 모든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아웃풋에 가서도 그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아웃풋 디멘전이 인풋 공간의 디멘전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만약에 3차원 공간을 2차원 공간으로 보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원투원이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3차원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매핑이 된 결과도 달라야 되는데 디멘전이 작은 공간으로 갔을 때 이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집에 살면서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서로 겹치지 않고는 작은 집에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n차원 공간의 벡터를 m차원 공간으로 보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m은 그래서 코도메인 디멘전 m은 도메인의 디멘전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A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변환 T는 원투원일 것이냐.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A 매트릭스 칼럼 벡터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피봇 형태죠. 그래서 솔루션이 유니크할 것이고 그 솔루션이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원투원이라는 얘기다.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즉 2x3이죠. 그러면 3차원 공간의 벡터를 2차원 공간으로 보내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투원일 것이냐.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얘는 원투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높은 디멘전의 공간에서 낮은 디멘전의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원투원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원투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니죠. 일단은 원투원이 아니라면 tx와 ty가 같아지는 x와 y 벡터를 하나 예를 들어 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우리가 이 ax로 표현되는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을 보시면 됩니다. 이 솔루션 셋을 보면 그러면 특정한 벡터로 매핑되는 인풋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찾는 문제니까요. 그 솔루션 스페이스의 파라메트릭 폼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이제 인풋으로 넣으면 결국은 이제 제로가 되는데 이 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리비얼 솔루션 0,0,0도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결국 같은 값으로 매핑이 된다라는 것을 매트릭스 이퀘이션의 파라메트릭 폼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온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